제가 이제 제약회사 한 10여 년 다녔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회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평생교육을 하는 그 직장인들 평생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회사에 한 7, 8년 다녔으니까 거의 한 20여 년의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늘 가지고 있던 꿈이 뭐냐면 이제 경영 컨설팅하고 교육을 이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그런 꿈을 잠시 접어두면서 내가 생계는 계속 해야 되는데 갑자기 98년도에 이제 IMF 어려운 경제 상황이 되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요. 그때 조금씩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집사람이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소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틈틈이 봐왔어요. 어떻게 봐왔냐면은 장부 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 격리 같은 거 회계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상고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좀 회계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 아파트 회계가 보니까 별거 아닌데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주판을 좀 잘 나요. 제가 옛날에 육군 격리 격리장교로서 군대에서는 제일 주판을 잘 보는 주판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판을 좀 놔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해보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50% 일이 돈에 관한 일이더라고요, 회계. 그래서 이거 하면 내 적성에도 맞을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시험을 한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봐서 이제 합격해서 하게 됐죠. 저는 참고로 학원을 2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2군데도 2번씩 다녔어요. 왜냐면 한 번 다녀보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모의고사 보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이제 2군데를 다니고 또 나중에 이제 2번째 다니게 되다 보니까 학원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 못 다니겠다 그랬더니 이제 원장님이 장학금을 줘서 이거 배운 다음에 갚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취업하자마자 거기부터 제일 먼저 갚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IMF 어려운 걸 다 하니까 그 학원의 원장님도 그런 건 이제 얘기를 해줘요. 어려울 때는 하고 당신이 나중에 장학금 내듯이 내세요. 그래서 간신히 합격을 했어요. 좋은 점수는 아니었어요. 제가 서울 광진구에서 23명 중에서 23등을 했으니까 꼴찌로 합격했는데 꼴찌로 합격해도 굉장히 행운이었죠. 꼴찌로 합격했지만 그래도 제가 소장들 중에서는 관리소장 업무를 하게 되면서는 좀 잘한다는 소문도 듣게 됐어요. 그런 걸 계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내가 평생 남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런 생활을 해왔으면서 내가 내 자신이 잘못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래서 관리소장의 일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고 더 잘할 수 있었죠. 집사람은 벌써 옛날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은 거의 양성평등주의자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도 여군으로 입대를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약간 좀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자기도 남자만 버는 게 아니라 여자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미 다 땄어요. 뭐 경비지도사 이제 군 출신이니까 경비지도 따고 다 따가지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가장 좋은 게 물론 부동산 중개업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제일 재밌고 자기 적성에 맞는 것들을 자기가 그걸 해보고 나서 하면서 이제 어려운 점을 저한테 얘기해주면 저는 이제 경영 컨설팅을 했으니까 이제 어려운 점을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 얘기해주면은 담배 먹고 술 많이 먹어서 애로사항인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라든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동료 간에 잘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화해시키는 이런 요령들 갖다가 알려주고 얘기하면 보니까 아파트에 관한 일들, 관리사무소에 관한 일들을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뭐 제가 가르쳐줬다고 말은 해도 실질은 많이 배운 거고요. 어려운 부분들을 저는 미리 캐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정작 소장이 딱 되고 나서부터는 집사람한테 다 들은 얘기고 어려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다 초보자지만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초보 소장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느 아파트고 어느 단지건 간에 소장이 처음에 가서 하겠다 그러면 잘 안 시켜줘요. 위탁관리사는 그 1년 후에 들어갔고요. 위탁관리사에 들어가게 된 것도 제가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위탁관리사 큰 회사를 다니면서 가서 제 이력서를 내고서는 해달라 그랬어요. 이제 요즘도 그거 되게 싫어해요. 위탁관리사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력서 놓고서는 자기 취업해달라 그러면 굉장히 아는 사람, 누가 추천해주지 않으면 잘 안 받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누가 추천해줘서 이제 가서 추천받고서 몇 군데 이제 들리면서 갔더니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위탁관리사의 임원들 중에서는
그 군 출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 보니까 육군에 있었고 그리고 내가 옛날에 동경사에 근무했는데 동경사에도 근무했고 되게 반가워하면서 그러더니 아파트 관리소장보다는 일단 우리 회계감사 팀이 있는데 거기 팀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뭐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포장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보다는 내 적성에 맞고 하여튼 뭐 일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하겠다고 했죠. 그래 하면서 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파악도 되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다는 그런 노하우로 제 스스로 또 많이 익히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점이었어요. 뭐 봉급은 뭐 얼마 안 받았죠. 봉급은 뭐 관리소장 봉급의 절반밖에 안 됐지만 봉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돈 주고 학원에서 단을 배웠는데 이건 더 실무에서 배우는 거다 생각하고 가서 더 배워서 그래서 한 1년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나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제 위탁회사에서 나오는 데서 어려운 단지를 입주 관리하는 단지라든지 뭐 이런 단지를 갖다가 저를 많이 배치시키고 많이 발령을 내줘서 제가 다양한 아파트하고 다양한 뭐 건물, 주상복합 이런 걸 관리할 수 있었죠.